안녕하세요. 속리미음터 가을꾸러미 강사 정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을 채소인 방울토마토와 감자를 활용하여 로제 소스 뇨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칼륨이 풍부한 감자는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 강화에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해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이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우선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뇨끼 재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 재료인 감자 필요하고요. 자, 다목적용 중력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가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월계수잎,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 통후추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소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시는 후춧가루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로제 소스 재료 알아볼게요. 자, 오늘 주재료인 방울토마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냉동 새우 또는 생새우 준비해 주셔도 되시고요. 베이컨 필요하고요. 양파, 생크림, 자, 그 다음에 오레가노라는 향신료 필요하시고요. 파슬리 가루, 페페노치노, 그 다음에 월계수잎, 설탕, 소금, 토마토 케첩, 그 다음에 올리브유,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먼저 주 재료인 감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감자는 감자 필러를 이용해서 껍질을 벗겨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칼로 벗기실 수 있으신 분은요, 칼로 벗기시면 되시고요. 칼보다는 아마 필러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손 다치지 않으시게 조심히 해주시고요. 껍질 버릴 수 있는 그릇을 데워 두시고 활동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감자의 껍질을 전부 다 벗겨주시면 되세요. 혹시 쌍난 부분이 있다면 칼로 크게 도려내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냄비에다가 바로바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감자의 껍질을 벗겼다면 이제 감자가 잠길 만큼의 물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고 양파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8분의 1 조각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잡내를 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월계수잎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통후추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통후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도 조금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불에 올려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레인지에 이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 불로 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중간 불로 맞추신 다음에 20분 정도 익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분 후 지났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푹푹 들어가면 잘 익은 거니까 확인하면서 익혀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먼저 양파는 작은 크기로 다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작은 크기로 양파 다져서 담겨있던 그릇에다가 옮겨주세요. 옮겨주시고, 자, 마늘은 편 썰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사용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저는 조금 마늘을 이렇게 씹히도록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양을 많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재료 끼리끼리 정리해서 준비해 주세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꼭지를 다 떼어 주셔야 되세요. 꼭지를 다 떼어내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등분해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일반 토마토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살짝 데치셔서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셔야 되세요. 방울토마토는 껍질이 얇아서 소스로 바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일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제거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썬 토마토도 접시에다가 옮겨서 준비해 주세요. 혹시 집에서 갖고 계셨던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혹시 상해서 버려질 것 같을 때는 요거 냉동고에다가 얼려 두셨다가 갈아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도마 한번 정리할게요. 이번에는 저희 이렇게 냉동새우 준비할 거고요. 냉동새우 말고 일반 그 생새우 있으신 분은 껍질 까셔서 준비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통으로 썰어도 좋지만은요. 저는 이거 살짝 반으로 나눠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통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조금 더 먹기 편하시라고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재료는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해 주셔야 되세요. 집어넣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재료는 손질하셔서 각각 이렇게 담아서 준비해 주세요. 네, 칵테일 새우가 있으면 칵테일 새우를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다음에 베이컨은 이대로 해서 1cm 두께로 썰어 주시면 되세요. 너무 작게 써시면 다 풀어져서 없어지니까 1cm에서 1.5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페페노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으로 넣으시면 매운맛이 좀 덜 나오니까는요. 이렇게 반으로 손으로 부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거 손으로 부신 후에 눈이나 얼굴 만지시면 따가우시니까는요. 항상 요거 만지신 다음에 손 깨끗하게 씻어서 맵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분 정도가 지났으면은요. 자, 뚜껑에 수건 한번 올려서 잡고 여시고요. 자, 저는 어느 정도 다 익어서 그런지 이제 물이 거의 없고요. 자, 이렇게 찔러서 푹푹푹 감자가 들어갈 때까지 익혀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감자가 익지 않았다면 푹푹푹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걸린다면요. 조금 더 두셨다가 완전히 푹푹푹 들어갈 때까지 익혀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로제 소스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궁중팬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먼저 불을 중불로 정도로 먼저 달궈주세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 준비된 만큼 넣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달궈지도록 두시고요. 자, 먼저 마늘 먼저 넣어주실게요. 자, 마늘 끝이 지글지글 오르려고 할 때 다져둔 양파 넣어주시고 양파하고 마늘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실게요. 집마다 가스레인지 불 크기가 다르니까는요. 요거는 제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요 정도 지글지글 될 정도의 불로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강불, 중불 사이 정도로 불을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투명한
투명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타지 않게끔 볶아주시면 되세요. 우리 아까 전에 페페로치노 부셔놨던 거 집어 넣어줄게요.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늘도 양파도 어느 정도 노릇노릇 익혀졌으면 우리 잘라두었던 토마토 넣어줄게요. 방울토마토 넣어주시고, 자, 불은 일단 중불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울토마토를 익히면서 방울토마토를 으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가 될 수 있게끔 자, 익히면서 으깨준다라는 마음으로 조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약불로 해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준비해 주실게요. 자, 뚜껑 덮어주시고요. 자, 은은하게 익으면서 으깨질 수 있도록 익혀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소스를 조금 더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방울토마토가 다 으깨졌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수분이 많이 생기고 토마토 소스처럼 이렇게 변했으면은요. 저희 미리 준비해놨던 월계수잎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설탕 넣고요. 그다음에 소금 넣어주실게요. 자, 혹시 드셔봤을 때 소금 약간 나는 짠맛이 덜해 하시는 분은 소금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짠 것 같아 하시는 분은 소금을 좀 줄여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케찹 넣어주실게요. 그리고 섞어서 먼저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나중에 집에서 아이들 스파게티 넣으시고 그냥 바로 토마토 스파게티처럼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자 같은 데 넣으셔서 피자 소스로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섞어 놓으신 다음에요. 자, 이제는 약불로 해서 아주 뭉근하게 끓여주도록 할게요. 세지 않게 아주 약한 불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뚜껑 닫으신 다음에요.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 뇨끼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삶아놨던 이 감자를요. 자, 그릇에다가 옮겨주시면 되세요. 옮겨주시고 조금 나는 부드럽고 더 좋은 반죽을 만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채에다가 감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으깨시면 되세요. 이렇게 일일이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나오죠? 밑으로 자, 이렇게 으깨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감자는 이렇게 다 빼주시면은요, 반죽이 훨씬 더 좋아지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 대부분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쉽게 그냥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밀대로 또는 절구로요, 이렇게 부셔주세요. 이때 감자는 너무 식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반죽이 되직해질 수 있으니까 따뜻할 때, 자, 이렇게. 그리고 따뜻할 때 감자를 으깨셔야 이렇게 잘 으깨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맛있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체에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달걀 노른자 반 개만 들어갈 거예요. 반 개만 들어가고요. 노른자를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노른자가 반죽을 더 잘 붙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고소한 맛도 내주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소금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생략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후추 또는 통후추 갈아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파마산 치즈가루는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이제는 다시
절구로 섞듯이 으깨듯이 섞으면서 으깨듯이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세요. 요끼 반죽에는 특별히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감자에 있는 수분만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요끼는 이탈리아에서 먹는 수제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식 수제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가 다 섞이고 자, 반죽이 나왔으면은요. 밀대 한번 정리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우리 중력분 넣어줄 건데요. 중력분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넣어주지 마시고요. 조금씩 넣어가면서 반죽해 줄 건데 자, 요런 주걱들 아마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자르듯이 섞어줄게요. 자르듯이. 자, 그 다음에 요끼 반죽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치대면 너무 질긴 반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끼 반죽의 특징은 포근한 수제비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치대면 좀 질긴 우리나라식의 좀 쫀득쫀득한 식감이 나올 거고요. 자, 나는 좀 보드랍고 포근한 느낌의 질감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밀가루를 한 요 정도만 남겨놓으시고요. 전부 다 넣으신 다음에 섞어주실게요. 처음부터 손으로 치대지 마세요. 그냥 손에 너무 많이 붙어서 반죽 떼내는 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반죽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반죽이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졌고요. 자, 손으로 크게 뭉쳤을 때 이렇게 크게 뭉쳐질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은 한 덩어리로 뭉쳐지고요. 손에 묻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반죽을 완성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요끼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반죽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 요렇게 먼저 좀 놔두셔서요. 자, 4등분으로 좀 잘라 놓을게요. 4등분으로. 요끼 반죽 같은 경우에는 4인분, 4명 정도 먹을 수 있어서 저희는 한 2인분 정도 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만 사용할 거고요. 남은 거는 랩에다가 잘 싸주셨다가 냉동 보관하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또 쓰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 바닥에다가 종이 호일을 하나 깔았고요. 자, 요걸 먼저 길게 한번 밀어 볼게요. 종이 호일을 깔아두면은요, 반죽이 붙지 않아서 이렇게 요리 활동하시기에 좀 편해요. 자,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요거를 요 정도씩 이렇게 분리해 주세요. 떼내 주세요. 2인분 정도만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여기 붙은 반죽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덧가루 우리 아까 전에 반죽하고 좀 남은 거 한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손에도 반죽 붙지 않게끔 밀가루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짝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밀가루 좀 뿌려 놔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포크에다가도요. 이렇게 밀가루 해주시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요. 반죽을 여기다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세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반죽이 사이사이 튀어 올라오죠. 이 상태로 이렇게 동글게 말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야 소스가 사이사이에 잘 붙거든요. 원래는 요끼 반죽 만드는 이렇게 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포크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누르고 그 다음에 굴리고 자, 혹시 여기에 뭔가 뭉친 게 묻어서 잘 안 되시는 분은요.
더 고운 반죽을 만들어 주셔야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고운 반죽으로 만드시기 위해선 체에다가 감자를 으깨서 다 내려주시면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최대한 우리 밀대로 감자를 으깨 주신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살짝 굴려주면 이렇게 모양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지 여기 사이사이 반죽 붓고 여기에 반죽이 들어가니까 소스가 많이 묻어 있으니 우리가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누르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빼주시면 되세요. 자, 하시다가 여기에 반죽이 너무 많이 묻으면은요, 계속 반죽이 붙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이 뇨끼 같은 경우에는요,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모양 성형하셔서 삶아 둔 다음에 냉동고에다가 보관해 놓으셨다가요, 해동해서 드셔도 좋고요, 떡볶이 먹을 때, 그 다음에 뭐 파스타 면 대신에 사용하셔도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 다음에 누르시고, 거의 대부분 감자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가루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자를 이용해서요, 뇨끼 만드셔가지고요, 다양하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인분 다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저희 만든 뇨끼를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먼저 끓여주시는데요, 센 불에서 끓여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자, 뇨끼 반죽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뜨거운 물 튀지 않게 조심히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뇨끼 반죽 다 집어넣고요. 어느 정도 익혀주시면 되냐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뇨끼가 다 익으면은요, 떠오를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한두 개씩 떠오르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 몇 개만 더 떠오르면 될 것 같아요. 떠오르고 있죠? 자, 이러면 다 익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체에다가 바로 건져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체에다가 다 건져주시고요. 불은 꺼줄게요. 깨져주시고요. 또 체에다가 다 건지셔서 차가운 물에다가 한번 담궈 볼게요. 자, 차가운 물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서요, 식혀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뇨끼가 다 식으면은요, 바로 건져내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건져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에 건져서 접시에다가 옮겨주실게요. 자, 요거 우리 아까 전에 반죽 4인분짜리 하고 2인분짜리 남았잖아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데쳐서 놓으신 다음에요, 드시고 싶은 만큼만 조리해서 드시고 남는 거는 냉장고에다가 먹을 만큼 소분해 놓으신 다음에 냉동고에다가 얼려두셨다가요, 드시고 싶을 때 해동해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네, 되셨습니다. 자, 토마토 소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졸여지면 한번 우리가 저어줄게요. 자, 이렇게 자작자작 졸여졌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월계수잎은요, 이제 빼서 버려주시고요. 자, 이제 불을 살짝 키울게요. 자, 왜 로제 소스냐면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빨간색 토마토 소스에 자, 일단 크림이 들어갈 거예요. 생크림이. 자, 그러면은 핑크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밋빛이라고 해가지고요, 장밋빛 소스, 그래서 로제 소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은은하게 장밋빛
나오도록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조금 더 토마토 소스의 진한 맛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요, 생크림을 조금 덜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나는 조금 크림 느낌의 소스를 더 좋아해요 하시는 분은요, 제가 말씀드린 양만큼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핑크빛의 로제 소스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센 불로 한번 끓여줄게요. 뜨거웠을 때의 농도와 차가워졌을 때의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약간 물처럼 흐르는 정도의 소스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요 정도 흥건해지시면, 자, 익혀져야 할 새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베이컨. 자, 이거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이나 그다음에 고기류 넣어주시면 되세요. 오징어를 넣어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집에는 베이컨은 없는데 햄이 있어요. 햄을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걸쭉하게 새우가 익을 때까지 한번 끓여줄게요. 걸쭉한 농도의 소스라서 튈 수 있으니 화상에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섞을 때는 주걱 2개를 이용해서 섞어주시면요, 안전하게 조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드셨을 때 약간 싱거워요 하시는 분은 소금 조금 더 넣어서 간 맞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새우의 색깔이 다 익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요끼를 넣어줄게요. 자, 그래서 센 불로, 요끼는 한번 다 익은 거니까는요, 소스하고 어우러지고 차가웠던 요끼가 따뜻해질 수 있을 정도로 섞어줄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소스가요, 이렇게 흐를 정도로 끓여주셔야 되시고, 너무 뻑뻑해지거나, 저희는 너무 선생님 뻑뻑해져서 소스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우유를 조금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세요. 생크림 말고 우유를. 그런데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자, 소스가 잘 걸쭉해졌고요. 요끼도 충분히 익은 것 같아서, 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파마산 치즈가루 뿌려서, 그다음에 저어서 완성해 주실게요. 자, 파마산 치즈가루가 들어가면은요, 소스가 더 걸쭉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소스는 어느 정도 흥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소스가 너무 없으면은 드실 때 뻑뻑해서 맛이 없다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완성 접시에 담아 볼게요. 자, 2인분에서 한 3인분 정도 되는 양이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담고 싶으신 분은 한꺼번에 담으신 다음에 접시에다 이렇게 나눠 담아 드셔도 되시고요. 개인 접시에다가 따로 예쁘게 담아 주셔도 되는데, 저는 한꺼번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하시고, 자, 이렇게만 두시지 마시고 우리 파슬리 가루로 전체적으로 예쁘게 뿌려주셔서 완성해 주시면 되세요. 송리니음터 가을꾸러미 식재료인 감자와 방울토마토를 활용하여 로제 소스 뇨끼를 만들어 보았어요. 가을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건강은 집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송리니음터 가을꾸러미와 함께 가을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다양한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이상 송리니음터 가을꾸러미 강사 정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